안녕하세요. 금융나치마입니다.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금융권의 고금리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게 있죠. 바로 1금융권의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것. 그래서 이자 지출을 좀 줄여야죠. 그런 이유로 저한테 저금리 대안 대출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금리 대안 대출을 이용한 사례를 하나 들면서 특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현재 이분은 대기업, 회사 명만 대면 누구나 아는 우리나라 큰 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재직 기간이 약 18년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18년. 연봉이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부럽습니다. 연봉 1억 1천만 원. 이래서 회사는 좋은 데 다니고 봐야 되는 게요. 아휴. 자,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면 은행에가 6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캐피탈, 이금융권인 캐피탈에가 1,56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가 5,490만 원. 그리고 카드론이 또 하나 있네요. 카드론 해가지고 1,830만 원. 대출 건수가 그리 많은 건 아닌데 좀 문제점이 보이죠? 바로 이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 자, 얘네들 합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1억 4,880만 원입니다. 자, 은행권 6천만 원 빼면 얼마예요? 6천 빼면 4천이니까 또 4천. 그러면 8,880만 원이라는 대출이 이금융권의 고금리대출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당연히 이분께서 문의 주신 내용이 뻔하죠. 얘네들 좀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자, 상담사들한테 저금리 대안 대출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상담사가 다 통대안을 추천합니다. 사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통대안을 추천을 드리는데 통대안이 뭔가요? 통대안은 현재 이용 중인 이 모든 대출을 다 상환을 해버려요. 다 이걸 상환해가지고 신용점수를 높이 올려가지고 다시 은행에서부터 최대한 대출을 많이 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현재보다는 은행 대출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 통대안의 단점이 뭔가요? 단점.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통대안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보통 10에서 15%라는 수수료를 받고 해요. 이 상환해 준 금액에 대한 수수료. 이걸 받고 진행을 해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내 돈 갚아주고 다시 저금리도 받아주는데 쌍판 모르는 놈이 이렇게 많은 돈 갚아주는데 수수료 받겠지. 그래, 주긴 주는데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6천만 원이냐, 이것은 은행 꼭 이자가 낮아야 그렇게 나는 요놈은 놔두고 싶어. 요놈 놔두고 요놈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은, 자, 보세요. 이것까지 다 하면 1억 4,880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은행 걸 놔두면 8,880만 원에 대한 비용밖에 안 들어. 돈을 훨씬 더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 절감이지, 이게. 그런데 이 통대하는 업체에서는, 그렇게는 안 돼요. 기존에 있는 걸 다 갖고 신용 깨끗이 만들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은행에서 잘 안 나와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절대. 얘네를 상환을 해야만이 은행에서 최대한 많은 자금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얘네를 그냥 놔두고 추가로 은행에서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통대안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거의 무조건 얘네들 다 상환하자가죠. 다. 나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 10%니까 1억 4,880만 원 얼마예요? 1,488만 원.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자, 이분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바로 이 통대안이 아닌 저희는 부분대안을 했습니다. 부분대안.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자가 굉장히 나죠.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상환 안 해도 돼. 안 해도 될 것 같아. 충분히 다른 은행에서 어차피 추가로 나오는 금액이 이 추가 금액이 이걸 상환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나 상환을 안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 그럼 왜 이걸 상환을 해? 굳이 상환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캐피탈저축은행 카드로, 은행 외에는 무조건 상환이에요. 근데 대신에 은행은 상환을 할지 말지는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고, 은행 외에 오늘인가 어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금융권에 있는 건데 이금융권 치고는 이자가 좀 낮아요. 이건 좀 놔두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금융권에서 대출이 있어버리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올 확률도 높고, 나오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금융권 상환하고 은행 것만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상환을 하든 안 하든 나오는 금액 별 차이가 없어 보여. 굳이 상환할 필요 없지. 그래서 이것만 상환을 한 거죠. 8,880만 원. 저번 달 중순쯤에 상환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엊그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1억 원이 나와버렸어요. 1억 원. 1억 원의 금리가 7.8%. 아니 씨, 연봉이 1억 1천만 원이고 현재 은행에 6천이나 있는데 1억이나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이 1억 원을 받은 곳이 바로 회사 주거래은행. 자, 여기에서는 이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더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우대를 해줘요. 이 임직원들한테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8,800만 원 이런 거 딱 끝나버렸지. 한 방 이분은 마무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잘 나온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분이 특별히 또 사례가 이 부분대안에다가 금액도 잘 나왔다. 이런 내용이지. 모두가 다 뭐 1억에 6천만 원, 연봉의 거의 절반 정도 있는데 또 연봉만큼 대출이 나오라는 보장은 못해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뭐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채무자분들이 저한테 혹시 동시진행 안 되나요? 그럼 저는 안 된다고 해요. 실은 동시진행도 가능해요. 가능은 해. 근데 문제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솔직히 이건 운이 운, 그냥. 저희가 동시로 진행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이게 나오면 땡큐, 안 나오면 그냥 말아버리고. 근데 고객님들한테 동시진행 네 가능해요. 이러면 근데 고객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채무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머릿속에는 동시로 나와? 이렇게만 기억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동시는 안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이제 상환하고 진행할 때는 동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나오면 땡큐. 진짜 동시에 두 군데 다 나오면 완전 땡큐죠. 안 나오면 말고. 그렇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자, 오늘은 저금리 대안대출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통대안을 이용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1금융권 저금리 대출마저 꼭 상환을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 않다. 상황에 따라서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